출발 새아침.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태호 유찬이법 등 어린이 생명 안전을 위한 민생 법안 통과가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당리당략은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분노와 참담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제발 국민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힘자랑은 그만두길 요청합니다. 제발 아이들의 안전을 볼모로 잡는 인질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 YTN 노영의 출발 새 아침이 달라집니다. 15분 먼저 여러분을 찾아가기로 했기 때문이죠.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꽉 채운 2시간을 같이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이제부터 정말 새 아침 새 출발을 실천하겠습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오늘부터 출발 새 아침 뉴스브리핑 코너를 개편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가짜뉴스 척결단으로 활동하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로 이름이 날린 분인데요. 헬마우스가 진짜 뉴스, 중요한 뉴스들을 선별해서 답답한 출근길을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헬마 뉴스. 이거 약간 대한 뉴스 이거 생각나는데요. 오늘부터 매일 함께할 임경빈 작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 임경빈 씨, 왜 이름이 헬마우스예요? 제가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그 독설로 좀 유명했습니다. 독설. 직설적이고 독설적으로다가 네. 필요한 얘기를 꼭 해준다 그래서 헬마우스 지옥의 입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아침 출근길에도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필요한 얘기를, 그리고 정치인이나 따끔하게 얘기를 들어야 될 분들한테는 좀 따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헬마우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정말 어른들이 좀 알아야 될 이런 포인트가 있는 뉴스들 뭔가를 알려주시겠다. 네. 그걸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알려주겠다. 아주 적나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막 겁이 많이 납니다만은 저도 좀 겸손하게 듣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소식은 어떤 뉴스를 가져오셨습니까? 자, 제가 이제 출근길을 시원하게 뚫어드리겠다고 했는데, 네. 첫날부터 약간 막힌 뉴스, 국회 얘기입니다. 좀 답답하네요. 갑자기 말 듣자마자. 네. 국회라는 두 단어만 들어도 이제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정말 연상이 돼요. 딱 국회 답답 이렇게. 네. 일단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나서면서 정기국회가 지금 올스톱된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은 한국당이 법안들을 놓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법질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 네네. 그리고요,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는 여당이 본회의를 일부러 무산시켰다. 이거는 정치적 테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니 탓, 내 탓, 서로 남 탓만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여야가 다 서로 때문에 정기국회가 이렇게 됐다. 이런 탓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누가 더 잘못한 건가요? 자, 표면적으로는 양쪽 말이 다 맞긴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민식이법 같이 그 민생과 직접 연관된 법들이 막히면서 주말 동안에 계속 비판의 대상이 됐는데. 네. 근데 사실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민식이법을 통과 못하게 한 거는 우리가 아니고 민주당이다. 이거는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식이법 같은 거는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본회의를 무산시킨 게 진짜 이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자유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거면 어차피 법안 통과 못 시킬 거니까 아예 그냥 본회의를 무산시키고 다시 좀 전략을 짜보자. 이렇게 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니 본회의를 못 열었으니까 통과를 못 시킨 거지 우리가 민식이법까지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필리버스터 한다고 했던 것은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민식이법만 빼놓고 그걸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필리버스터 대상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 말이 안 된다. 애들 안전인데 이런 걸 가지고서 너무 볼모를 삼는 거 아니냐. 네네. 말이 막 나오고 비판이 쏟아지니까 우리는 민식이법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민주당에서 본회의를 못 열게 해가지고 그 통과 못 시킨 겁니다. 이렇게 또 갑자기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뭐 실제로 본회의가 열렸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니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주장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오늘 그 뻥 뚫어드린다라고 네, 했을 때 네. 그러면 뭐 둘 다 잘못했다는 거냐? 이거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들이 자주 하시는 방법인데요. 너도 이제. 잘못했고 얘도 잘못했고. 그렇죠. 학생들이 싸웠는데 네. 둘 다 싸웠으니까 둘 다 잘못한 거야. 이제 악수하고 화해 뭐 이렇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근본적 해결이 안 돼요. 더 막 화를 싹게 만들어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좀 시시비비는 좀 정확하게 가릴 필요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거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 제도의 취지를 약간 좀 우회하는, 무시하는 일종의 꼼수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자, 국회법 제 106조의 2 무제한 토론의 실시 이게 이제 필리버스터에 대한 건데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토론이 목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소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이 법을 만든 건데 네네. 그렇게 이제 무제한으로 토론을 하다 보면은 다수당하고 소수당이 서로 타협을 해서 합의 통과를 뭐 유도하려고 한다 이런 의도를 가진 법이고요. 네. 그러니까 소수당 입장에서는 표결로 가면 어차피 져서 통과될 게 뻔하긴 한데 이 법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토론을 해봐야 된다. 최소한 국민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알려드리긴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이제 필리버스터의 원래 취지인 건데. 그렇죠. 특정 법안이 아니고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 그러니까 무슨 법이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고 그냥 다 안 돼. 이런 뜻에 더 가까운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실 법안 의견을 다 그냥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겠다. 이런 뜻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예전에 필리버스터가 우리 그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냐 마냐 할 때 필리버스터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6년이죠. 네, 법안 한 개에 대해서 한 명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긴 했는데 네. 결국 이거는 통과됐어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말하는 필리버스터는 그 한 건을 가지고 하는 거고 완전히 질이 다른 거잖아요. 양과 질이.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필리버스터라는 게 물론 소수당이 이제 시간 끌기를 하려는 성격이 있죠. 네네. 실제로 그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라는 거는 이제 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그 테두리 안에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네네.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법안에 관련된 내용을 의원들이 이제 계속 연속해가지고 토론을 이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라면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건 뭐 한국당이건 자기들이 제출한 핵심 법안을 자기들이 반대 토론하는 형식이 될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서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 약간 웃지 못할 코미디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제출한 핵심 법안이라는 게? 가장 웃긴 게 이제 한국당이 20대 국회를 열자마자 제출했던 한국당의 1호 법안, 1호 청년 기본법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청년 기본법. 이 청년 기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에 황교안 대표가 네. 그 집회를 하다가 중간 도중에도 이 법은 굉장히 좋은 법이고 훌륭한 법이고 우리가 꼭 통과시킬 거니까 청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런 얘기를 직접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199개의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 내용 중에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뭐 아무것도 안 되고 끝나버리는 겁니까? 어떤 뭐 막을 수 있는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나 장치 이런 건 없어요? 민주당은 일단 오늘 이제 나머지 야당들하고 그 패스트트랙 공조를 다시 이제 되살려서 4+1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이제 4+1. 자유한국당을 돌파하겠다. 자유한국당의 어떤 포위를 돌파하겠다. 이런 게 기본 입장이긴 한데 네네. 이제 여당의 일각에서는 정 안 되면 꼼수에는 우리도 꼼수로 한번 맞서보자. 이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는 이게 있습니다. 뭐예요? 꼼수를 어떻게 맞어요? 이제 필리버스터의 허점 내지는 이제 법에 그 명기되어 있는 종료 그 요건을 가지고 이제 맞서보겠다는 건데. 네네네. 회기가 종료가 되면은 자동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되고요. 네. 그러면 다음 회기에 해당 법안은 바로 표결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국회 때 못하면 임시국회를 해서 무조건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과시켜야 될 그 핵심 법안들이 4개, 5개 정도 되니까 임시국회 쪼개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 네. 조금 듣다가 회기 종료를 시키고 다음 회기로 바로 이제 넘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필리버스터가 걸렸던 법안은 네. 바로 표결하게 되니까 네. 계속해서 종료를 시키고 개의를 하고 종료를 시키고 개의를 하고 이런 이제 반복을 해가지고 통과시키겠다 이런 글쎄요, 거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전략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원포인트로 여야 합의가 된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자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이제 뭐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결국은 오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요즘에 또 시끌시끌한 게 있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관련된 소식이죠? 예, 이게 어제 뭡니까? 이제 좀 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그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했던 검찰 수사관이 어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혐의를 수사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 내려온 하명수사다 이런 논란이 지금 있는 거고요. 네. 사망한 수사관은 당시에 울산에 내려가서 수사를 챙겼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네. 검찰 설명에 따르면 이제 어제 출석해가지고 조사를 받기로 돼 있었다 이렇다고 하네요. 그런데 원래 이게 한번 미뤘던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오기로 돼 있었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네네. 이렇게 비극적 상황이 놓여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그 메모가 있었잖아요. 잡힐 메모가 네네네. 가족에게 미안하다. 네. 근데 거기까지 좋은데 윤석열에게 미안하다 이런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내용인데 이제 네. 뭐 이분이 검찰 네. 수사관이었기 때문에 뭐 검찰에 폐를 끼친 것 같은 그런 뭐 기본의 메모에 적어 놓으셨을 수도 있겠고 사실 이제 뭐 고인의 심정을 어떻게 저희가 다 추측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뭐 그런 정도 추측인 거죠. 근데 무슨 내용인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을까?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윤석열 추측하기가 총장이 당시에 조금, 예. 중앙지검장이었잖아요. 아 네네네. 네, 어쨌든 한번 이거는 좀 제대로 좀 확인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우리 헬마우스 이 첫 번째 코너 한다 그러니까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이는 라디오에서 헬예 이러는 거예요. 아, 헬예 얘가 이게 본인의 그건가 보죠? 헬 얘가 이제 저의 시그니처입니다. 아, 그죠. 헬예를 진짜 한 10분이 막 뚜두두두 써주셨고요. 그리고 헬예 헬마우스님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급하게 달려왔어요. 제 뒤에서. 그리고 또 달빛 제다이님은 자동적으로 헬예 외치게 되는 또 서로올 때 깨시민 차 타고 안 오나요? 왜? 그러면서 헬예. 뭐 뭐든지 헬예를 붙이는군요. 예, 청취자님들 진정하시고요. 네네. 자, 어쨌든 요렇게까지 하고요. 이제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국대떡볶이 대표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좀 논리를 읽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현주 의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봐요? 예, 어제 이제 이현주 의원이 주도하는 그 신당 창당의 이제 준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발기인 대회가 열렸는데 네. 여기서 이제 이현주 의원이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추대가 됐고요. 네. 그 주요 발기 명단 중에 국대떡볶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김상현 대표가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번에 이현주 의원이 우리랑 인터뷰하면서 네. 국대떡볶이 그 대표도 영입 대상이다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하네요. 그러면 내년 총선을 신당으로 치른다 이런 뜻일까요? 합당 안 하고? 이게 사실은 뭐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요. 이게 당을 만들어서 후보들을 모으고 또 선거까지 치르려면 뭐 비용도 상당히 들고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죠. 네네. 그거를 이제 국회의원 한 명이 있는 1인 정당에서 하는 거는 더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결국에는 몸값 부풀리 기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현주 의원이 얼마 전에 지역구인 광명-을 지역에서 이사를 해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사 갔죠.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얘기 나왔던 김무성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그 부산 영도 지역에 출마할 거 아니냐 이런 전망 나오고요. 영도에 원래 털을 잡고 있던 자유한국당 쪽 인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뚫어내려면 무소속 국회의원 간판 가지고는 조금 모자랄 수 어렵죠.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당 대표가 돼가지고 한국당이랑 당대당 통합을 하자. 그러면 지역구 공천 자리 하나쯤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일 수도 있다는 게 이제 최근의 추측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마우스의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시죠. 여의도 촌철살인. 월요일의 정치 토크 여의도 촌철살인. 월요일부터 핫한 정치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주말부터 계속해서 너무 핫한 이슈가 많아가지고요. 저는 빨리 월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의 젊은 피 김용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우리 주말 동안 있었던 엄청난 그 핫 이슈들을 한번 정말 전문적인 정치인의 시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목이 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 숨진 수사관의 유사형식 메모에 가족에게 미안하다도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 어느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김원태 의원님. 예. 일단 검찰 소환 조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죠. 네. 아마 검찰 나가서 이 진술하기가 엄두가 안 났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정황이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이 비첩보를 청와대에서 하명을 받아가지고 네. 했다는 게 거의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민정수석실에 감찰 반원들이 내려가서 선거 관련 첩보 수집한 게 아니고 네. 고래고기 무슨 수사 조정하러 갔다고 내려갔다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진술을 이제 번복해야 할 판이었거든요. 근데 드러나는 정황들이 고래고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선거 관련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아마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자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 개인적인 비극으로 이 일이 덮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검찰이 이 오랜 공직 생활 했던 사람 이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이걸 계기로 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지만 이런 분의 비극적인 죽음조차도 제대로 우리가 이 진실을 밝혀낸 데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검찰이 하나도 바뀐 게 없다. 네, 조국 전 장관 소환조사 할 때 그 가족들 소환조사하면서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판이 제기되자 검찰 개혁에 이제 마지못해 동의했었는데, 윤석열 검총장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부분 유서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가족이 동의했습니까? 그 공개를? 가족이 저는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니, 가족이 얼마나 얘기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보도만 보면은 가족이 공개한 게 아니에요. 가족이 동의한 게 아니에요. 가족한테 미안하다 하는 말은 이제 경찰이 기본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유서를 전달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가족한테 미안하다 하는 말이 있었다 하는 정도로 간접 전원으로 흘러나온 겁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 유서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고 어떤 분량인지 모르겠고 유서의 전후 맥락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 이 단 한 문장에 정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문장만 골라서 특정 언론한테 흘린 거라고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 검찰 정말 문제가 많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오히려 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미안하다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꾸 흘러나오는 것 자체 가지고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신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또 어떤 마음에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자체가 또 추측하는 건 결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이 사건 전체를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신 사건 전체를. 네. 근데 유서에는 몇 문장이 써있든 몇 페이지가 써있든 거기서 딱 한 문장만 골라갖고 사건의 성격을 이런 식으로 규정한다. 이건 정말 대단한 실망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 그 극단적 선택을 하신 이 분은 백원우 특감반 첩보 생산 관여 인사였다.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더 좀 문제로 되는 거죠. 아니, 뭐 민병두 의원께서 그렇게 뭐 문제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 네네. 금방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그 백원우 뭐 정권의 그야말로 실세 중에 실세라는 분이 그 운영했던 그 별동대. 네, 별동대죠. 이 별동대는 이 청와대 직제상 그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한 것처럼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일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느냐. 그래도 이제 검찰에서 여러 가지 주변 정황을 조사한 다음에 당사자인 이 특감반원 이 분을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어떤 이 조사 받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또 일했던 한 분이 또 계세요. 그 총경 출신. 이분은 뭐 아직 지금 검찰 조사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분도 혹시 정말 염려가 되는데 중요한 건 그 같이 일했던 동료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도 나머지 한 분은 진실을 밝힘으로써 오히려 떳떳하게 자신이 했던 일을 세상에 드러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평생 공직해왔던 분의 마지막 국가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이 진실이 드러나기를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진실이 간절히 드러나서 진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오랜 공직을 했던 분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리인지 분명히 판단해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12월 오늘 2일인가요? 네. 근데 저는 검찰이 아직도 기우제를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인디안 기우제 잘 아시잖아요. 네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서 인디안 기우제는 반드시 하늘이 인디안들의 염원을 들어준다. 응답을 해준다. 하는 얘기죠. 지금 결국 이 사건은 이제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부인은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한 달째 뭐 소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국민들 기억 속에서도 사라져 있는데 뭐 아마 그런 과정을 보면 사실은 이렇게 국민들이 볼 때 야 결국 이런 내용이었어? 하고 말할 만한 어떤 그 단서를 못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에 지금 이것이 이제 울산 사건으로 번지고 또 네. 금융위원회 사건으로 번져나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것만으로 지금 현재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만으로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한다고 한다면은 국민들이 볼 때 결국 우리나라 검찰이 정말 변해야 한다 하는 어떤 문매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사건을 갖다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듯이 왜 패스트트랙을 갖다가 그때 우리 사람을 감금하고 최이배 감금하고 공공 기물 갖다 훼손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다 끝났는데 왜 기소 안 합니까? 이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어떤 저항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는 우리 국회 선진화법을 어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빨리 59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는 본건대로 빨리 매듭을 져라.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안 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상하게요. 이게 결국 지방선거 전에 지방선거에 나오려는 사람에 대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는 그 모양새가 관례인지 하명 수사였는지부터 시작돼가지고 이게 청와대 압력이 있었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이제 그 당시에 특별감찰반까지 운영을 하면서 이런 거를 조금 좌지우지했던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지금 사실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건지부터 이제 먼저 따져보고 네. 그래서 이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정말로 민주당에서 그 이전에 적폐라고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내용을 민주당이 또 그대로 한 건 아니냐. 이게 바로 사실 국민들이 조금 우려하고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정치 공작이고 선거 조작이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선거 조작이요? 예. 그다음에 이 일이 네. 최초로 국민에게 알려진 거는 이 조국 수사 때문에가 아니고 작년에 김태우 네. 전
이 민정수석실 이제 특감 반원이었죠. 그분이 사실 폭로하면서 벌어졌었죠. 그렇죠. 그때 청와대에서 이 김태호 이 특감 반원이 폭로한 내용들 뭐 유재석 감찰 무마건이랄지 환경부 블랙리스트 건이랄지 이 김기현 이 울산 그 시장에 대한 이 선거 이 개입 여부 이런 이제 것들을 폭로했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조국 수석이 이 김태호 한 개인이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 다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정말 세상 물을 흐리고 있다라고 완전히 깔아뭉개듯이 네, 인격적으로 모독하면서 네. 사실 그 자체를 아예 부인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이 전부 다 이제 진실로 드러나고 있고 이 김기현 부산시장 이 사건에 개입한 청와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무슨 뭐 스캔들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네.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그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이고 정치 공작으로서 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고 저는 여기에서 이 검찰이 추후에 흔들림 없이 이 문제를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원호 민정비서관 밑에서 별동대로 활동했던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지만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이분이 운영했던 또 팀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네. 이 팀원들도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정말로 이 사건이 네. 그냥 그 단순한 고래고기 이런 거 뭐 조정하러 울산에 내려가서 그렇죠. 한 것인지 아니면 고래고기 문제가 선거에 아니죠. 개입한 네. 것인지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됩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뭔가 진실에 접근하고 싶다. 뭔가 고발하고 싶다. 그럼 누굴 찾겠습니까? 국민 권익위를 찾을 수도 있겠죠. 요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대신 공익 제보를 할 수도 있죠. 과거보다는 좀 편해졌지만 아마 국민 권익위를 찾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 잘 안 찾을 것 같아요. 그럼 과거엔 대검 중수부를 찾겠죠. 네. 대검 중수부 없잖아요. 그럼 뭐 이제 검찰 특수부를 찾겠지만 이거 괜히 내가 제보자의 어떤 그 신원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그렇죠. 있겠죠. 걱정 그러면 당연히 되죠. 모든 제보는 사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정수석실은 세 가지로 되어 있죠. 네. 반부패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그다음 민정비서관. 그래서 제보가 반부패에 관한 거면 적어도 뭐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이런 고위 공직자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검찰로 넘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하급이라고 하면 아마 경찰로 넘길 겁니다.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감사원을 보낼 겁니다.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제보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왔는데 익명 제보는 접수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익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익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뭐 사람 이름을 갖다 동원해서 쓸 테니까. 그래서 그 정보가 오면 그렇게 이제 내부의 규칙에서 분류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들어온 1차 정보, 1차 제보를 갖다 가공을 해서 선거용으로 변질을 시켰냐 아니냐 하는 건 핵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선거의 개인 목적으로 변질시켰다는 것이고 청와대에 있어서는 아니다.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 공직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회람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검찰 수사를 갖다 지켜보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두 번째는 뭐 그 당시에 어떤 이 사건에 개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언론인이 자기가 쓴다고 해서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그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검찰이 이렇게 수사한다고 해서 그 여파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생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튈 수가 있는 거예요. 화자가 말하는 대로 청자가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의도한 사람이 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우리 과거에 여러 가지 선거에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우리 정치적 경험도 그렇거냐 뭐 그런 의도를 갖고 개입했을 가능성은 우리 어떤 민주당의 오랫동안 어떤 정치적 경험 측에 있어서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봤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제가 우리 그동안 같이 정치해봤다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1부 마치고요. 조금 잠시 쉬었다가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새 아침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여의도 촌철살인 코너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용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부에서는요. 그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연루 관련된 얘기를 좀 다뤄보고 있는데요. 조금 미진한 거 하나만 정리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예, 뭐 요 건은
이 네 가지를 분명하게 이제 확인을 하고 검찰이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왜 하게 됐는지를 문제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고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했냐? 이 김기현 이 광역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촛불을 수집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일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경찰로 촛불을 이관하는 경위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밝혀야 될 겁니다. 이 일도 이 통상을 벗어나도 직제에 있지 않는 일을 했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이 민정비서관실의 특감 반원들이 울산 현지에 내려가서 경찰들과 함께 협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완전히 월권 중에 월권이고 네. 위법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밝혀야 될 것이고 네 번째 오늘 일부 언론에 이제 특종으로 나왔는데요. 이 경찰 다음에 그 청와대에서 내려간 민정수석실의 특감 반원들하고 놀랍게도 민주당 송초로 후보 사무실의 관계자들하고 협의했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면 네. 정말 경천 동잘 일이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일들이 이번 검찰 수사에서 낱낱이 밝혀져야 할 거라는 점 분명하게 제가 확인해 드립니다. 예, 뭐 의문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나 또 청와대나 답할 의무가 있겠지만 의문을 넘어선 그 대부분이 사실은 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이기 때문에 곧 사실이 무엇인가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당시에 우리 압승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지방선거에서. 네. 17개 중에서 뭐 13개, 14개는 기본적으로 이기는 선거였는데 그런 무리수를 썼을까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상식에서는 저희들 지역에서는 아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한다기보다는 뭔가 실체적 진실이 뭔지 좀 파악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무리하다들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얘기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큰 이슈인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필리버스터 할까 말까 저희 프로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국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참석 자체를 거부하자 이래가지고 결국 국회가 멈춰 섰는데요. 이러니까는 이제 어린이 생명안전법 혹은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여러 가지 민생법들이 올스톱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은 국민들은 도대체가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둘이 싸우면서 우리 법을 통과 안 시켜주는 이 모양을 봐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주말 내내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런 총각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뭐 민식이법, 데이터 3법 관련한 민생법안 통과 안 된 거 뭐 경위 어쨌든 간에 국민한테 정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뭐 오늘이라도 원포인트 뭐 회의를 열더라도 네. 이 민식이법이나 이 데이터 3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뭐 그 금요일 날 어떤 경위에 의해서 자유한국당 우리 원내 지도부가 이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당일날 알게 됐는데 뭐 저는 오늘이라도 여야 원내 대표들이 만나서 이 민생 법안 필요한 법안들은 빨리 원포인트라도 열어가지고 본회의를 네.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뭐 쟁점이 되는 건 결국 선거법 아니겠습니까? 이 선거법은 그렇죠. 어떤 마지막 최후의 일각까지 그 협상해가지고 이 뭐 필리버스터 뭐 이 필리버스터가 국회법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서로 간에 뭐 막고 추진하고 하는 거는 국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하여튼 마지막까지 원내 지도부가 협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찬성하세요? 저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동의하지 않고요. 동의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민 의원님. 예. 이게 왜 기계가 오작동한다고 하잖아요. 네. 로봇이 막 그 명령어를 갖다 이행하지 못하고 자꾸 딴소리하고 그러잖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그냥 이 기계가 오작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계가 오작동돼요? 버그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정상적인 우리 생명체, 정상적인 어떤 집합체, 유기체라고 하면 생각할 수 없는 수를 지금 방금 얘기하 전에 김용태 의원도 내가 늦게 들어갔지만 상상할 수 없는 수를 내놨다. 그리고 3시간 만에 결국 국민들로부터 고립되고 항복한 거 아닙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 단식 현장에도 갔습니다. 뭐 보도는 안 됐지만 뭐 언론들이 뭐 제가 간 걸 다 봤었습니다. 저는 뭐 인간적으로 가까워서 그렇기도 했지만 이건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죠. 개인적 건강도 염려됐고 결국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건 21세기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장외투쟁하고 삭발하고 단식인데 그 세 가지를 다 한 거 아니에요. 창문을 외부로 열어놔야 되는데 국민을 향해서 열어놔야 되는데 내부로 결국 열어놓고 내부의 집합은 선거인지 모르겠습니다. 나경원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3시간 동안은 내부를 단결시키는데 기쁨의 자축을 하는데 성공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정치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강해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선하게 강해지는 거 참 어려워요. 선하게 나쁘게 강해지는 거, 나쁜 머리 쓰면서 강해지는 거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꾼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당이 하는 거는 선하게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나쁘게 강해지는 거군요. 정말 나쁜 머리 쓴 거잖아요. 아주 정말 나쁜 머리를 못된 머리를 쓴 거잖아요. 근데 못된 머리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선거법 이게 보면 호남이 의석이 지금 현재 28석입니다. 영남이 65석이에요. 이 TK 기득권 절대 놓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내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지역구를 갖다 오히려 늘리자는 거 아닙니까? 네. 늘리면 어떻게 됐어요? 65대 28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대 70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통상적인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절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2번 졌습니다. 3번 졌습니다. 4.19 때 한 번, 2004년 탄핵 총선 때 한 번, 지난번 선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와 진보가 영남과 이렇게 호남으로 갈라져 있다고 한다면 현재 의석 구조를 갖다 그대로 유지하면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이건 뭐 누워서 떠나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네. 식은죽 먹기. 누워서 식은죽 먹기. 누워서 침 뱉기. 저도 버그가 좀 이상해지네. 그런데 이거 고치자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정당이 어딨어요? 전 당에서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과반수를 갖다 획득하지 못하는 선거 구조. 이것이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랑 어울릴 수 있는 선거 구조를 갖다 우리가 하겠다? 이건 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딱 이겁니다. 지금 김영태 의원님 잘 말씀하셨어요. 체육과 협상해야 되잖아요. 근데 협상하는 방식은 2가지밖에 없어요. 결국 한계를 체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4+1이라고 하잖아요. 정의당 노선. 그러니까 연동제를 갖다가 반드시 절반은 고집하겠다는 정의당 노선과 연동제를 좀 줄이고 지역구의 감소폭을 좀 줄이자는 다른 야당. 이 2가지 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말하자면 공감대가 무엇인지, 자기들의 한계가 무엇인지, 자기들 주장의 한계가 무엇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한계가 체감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4 내에서 아마 한계 체감의 법칙이 통용될 거라고 보는데 그 시점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일종의 이제 공통 분모를 찾아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고요. 하여튼 뭐 민병도 의원님 우리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국회의원 숫자는 어떤 경우에도 한 명도 늘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뭐 확실한 얘기고. 다음에 이제 뭐 계속 협상을 해나가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왜 바꾸려고 하는지. 근데 저는 이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느냐, 내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우리에게 알려준 적이 있느냐, 정치권들이. 그래서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좀 판단한다면 그냥 자꾸 당리당략을만 가지 말고 우리 전체를 위해서 우리 국민 다수가 무엇을 원하냐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좀 당 정의나 뭐 이런 걸 정하면 되는 거 아닐까? 잘 모르겠다라니까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인데도 제가 연동제 지금 예. 심상정 아니라는 내용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심상정 우리 의원께서도 본인도 네. 국민은 잘 몰라도 된다고 하실 정도로 어려운 법이라 저는 이거 왜 하려고 하는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17대가 우리 탄핵 있었던 때 총선인데 네.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했죠. 네. 그다음에 한나라당인가요? 18대 때 압승을 했죠. 그 압승을 했을 때 지역구에서 한 52% 53% 든 게 압승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갖다 단순 비례대표로 나눠 갖고 우리가 그 당시에 152석을 얻었고 자유한국당이 네. 그다음에 압승을 해서 과반수를 근접한 의석을 얻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네. 지역구 의석을 줄인 상황 하에서 어느 하나가 압승을 해도 그 압승은 정말 10년, 20년에 한 번 나오는 건데 네. 지역구에서 50%를 간신히 넘길까 말까 한 네, 거예요. 네. 근데 나머지 이제 비례대표를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네. 소수파들을 배려하자는 것이 연동형입니다. 네.
뭐 기독당도 있고 우리 공화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민중당도 있고 여러 가지 정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표를 좀 방지하고. 예, 이 소수파를 갖다가 반영을 하자는 거. 이 소수파를 반영하는 것이 맞다. 일정한 부분 국민 다수 의견을 반영한 거니까 좋다.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의석수를 줄더라도 그것이 의미가 있다. 왜? 그 사람들이 실제 얻은 것만큼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거든요. 네, 득표한 것만큼. 근데 자유한국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대로 가면 영구히 집권할 수 있는데 영남의 지역구 의석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고집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국민들이 한번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슈 하나만 하고요. 여러분들 딱 30초씩만 여쭤보고 끝날 건데요. 지금 어쨌든 필리버스터 시작을 했으니까. 아니 시작은 뭐 개의를 안 했으니까 못했죠. 한다고 이제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럽니다. 그러면 필리버스터에서 법안 통과가 막히게 되면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나중에 정기국회 마감된 직후에 임시국회 서류 열어가지고 이게 건발건으로 해가지고 탁탁탁탁 뭐 하나 처리하겠다. 이런 지금 전략이랄까요.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식의 민주당의 생각도? 그 199건 필리버스터 제안한 건 이제 무효가 된 거예요. 네, 무효가 됐고요. 왜냐하면 199건 올리기로 이제 3당 간사가 합의했던 건데 그날 국회가 안 열려서 무효가 된 겁니다. 그러면 네. 지금 3당 간사 간에 합의해갖고 새 예산안하고 민식이법은 올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나머지 거는 합의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국회의장의 국회법상 자동 부여할 수 있는 거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거 유치원사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선거법인 거죠. 네. 이걸 갖다가 이번 회기 내에 올리게 되면 한 건을 갖다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선거법 갖고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그다음 12월 11일 날 선거법 네.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그걸 갖고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한 3일 임시국회 열어서 끝내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렇게 네. 하는 거죠. 가능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민식이법 다음에 데이터 3법 예산안은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선거법은 끝까지 여야가 협상해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생명안전법 같은 것들, 어린이 생명안전법 같은 것들은 일단 먼저 처리를 하고 나머지 지금 문제가 되는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그런 법안들은 또 그 나름대로 필리버스터를 하든 말든 어쨌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대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저희 오늘부터 새롭게 변신 좀 해봤는데요. 어때요? 듣기 좋으신가요? 저는 뉴스 들으시고요. 8시 정각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